할게요. 자, 그러면 제 순서, 제가 보이는 순서는 민찬이 어머니, 앵두, 원영 선배님, 방수정 선배님, 혜진 선배님, 바다님, 신욱 선배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순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간단히 하고 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얘기하고 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민탄이 엄마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생각을 전문하는 남자로 인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생각이 복잡해져서 초화 상태 하지만 즐겁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이전에 읽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이거 하면서 일주일 내내 과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과제를 함께 나누고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영 선배님. 네, 저는 반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이거 제가 피스에서 되게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 집중해서 읽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나자리.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되게 기대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 선배님. 저예요. 네, 저는 한 주간 정신없이 재택근무 겸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손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좀 잠깐 보낼까 고민도 했었던. 왜냐면 지금 고등학생 친구 하나가 시험 기간인데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비교과 과제를 갑자기 던져주면서 선생님이 이것도 나온대요 라는 그 얘기에 급하게 자료를 만들면서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떠들리고 있었어요. 뭔가가 하나 던져지면 그 생각해놓은 마지노선까지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조금 많이 조급했었던 그런 한 주였어요. 네. 네. 이제 끝났죠? 네, 끝났어요. 네. 개운해요. 자, 바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모임이 처음이라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게 조금 고민이었고 네. 미디어 쪽으로 생각을 조금 미디어 리터러시로 좀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뭐 습관 같은 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메인 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그런 데 쓰는데 뭐 빙이나 좀 아무도 안 쓰는 그런 것들을 좀 쓰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유튜브도 원래 맨날 보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말고 이제 새로운 채널을 좀 찾아보려고 좀 일부러 다른 데를 좀 검색해서 들어가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새롭게. 네. 새로운 시도 되게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욱 선배님. 네, 저도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를 읽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그 적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이 나나잘 선배님들의 블로그라든지 또 새로운 또 구글 검색을 시도하면서 나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하지만 여전히 그 미디어에 있어서는 저에게 좀 난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나단 반의 미소 엄마고요. 저는 그때 그 신 선배님하고 이 김태원 작가의 강의를 그때 같이 듣고 책을 이때 처음 계기로 읽게 됐어요. 근데 읽게 돼가지고 앵두 추천으로 나나자에 이렇게 모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주변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읽고 맨날 아이한테만 이렇게 제가 뭘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실비 영어. 코치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기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등대 같은 이제 약간 틀을 좀 알려주셔서 거기를 기준 삼아 내가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아무리 헤엄쳐 가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저희 등대가 있으면 등대를 보고 헤엄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길을 조금 알려주신 것 같아서 기준을 조금 세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봤자 성과가 없는데 기준을 세우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약간 좀 세워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영어였어요. 저한테는 이번 주랑 저번 주에. 그래서 원래는 본계 적할 때 적용을 할 때 제가 영어를 많이 듣고 집중 듣기를 하루에 10분 이상 할 거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비 코치님이 이제 다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코칭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지금 당장은 이제 안 하겠지만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지율이랑 미소랑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연 선배님. 네. 들리세요? 잘 들리는데 피아노 소리 들려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화연 선배님 소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네, 한 주 동안도 정신없이 살았고요.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이 독서 모임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번 한 주 목표가 생선남을 다 읽고 긍정의 훈육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생선남도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젯밤에 다 읽고 블로그에 독후감을 올리리라 결심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하기가 싫어서 못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독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부터 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혜진 선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독서 모임을 좀 해보신 선배님들 권혜진, 이신호, 방수정, 여원영 그리고 실비 코치님, 바다님, 화연 선배님 이렇게 할까요? 네, 요 순서로 그러면 앵두가 시작하면 평소 하던 대로 이제 각 3분씩 화연 선배님이 발표자가 3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저희 독서모임 하던 대로 해볼게요. 33페이지. 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는 인터넷 시장이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곧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서 있는 그 자리가 곧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데이터는 섹시합니다. 정확하고 차갑고 날카롭지요. 그리고 61페이지. 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쯤에 무가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름만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외우고만 있어도 점수를 줬고 그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3페이지 13페이지. 만약 맨 위에서 따옴표에 만약에 대학 입시에서 예전처럼 사물이나 화분을 가져다 놓고 똑같은 것을 누가 잘 표현했느냐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그림 주제로 제시했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그릴까요? 그리고 97페이지 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주, 즉 옷을 벗은 채 강의를 하고 나면 청중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물합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하지만 저는 창의력은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더 내려와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그리고 210페이지 210페이지. 그 한비아의 말에 어제도 우리 딸한테 이 말을 해줬어요. 비틀거리지 않는 젊음은 젊음도 아니다. 하연 선배님 시간 다 되면 깜빡해 주세요. 네, 293페이지 293페이지. 왜 이따 왜? 문 열어줄까? 하연 선배님이 지금 깜빡거리고 있으십니다. 아, 네. 술병을 바에 보관하는 것은 다시 만나야겠다는 약속이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달아서 하면 될까요? 앵두. 네. 그 화면에 화연 선배님이 안 보이는 화면도 있기 때문에 그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를 저희가 들으면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제가 알람 맞춰 놓을게요. 혜진 선배님 큐. 호연 선배님 자리 비우신 건가요, 지금? 오셨네요.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네. 파란 4페이지. 글씨, 우리들의 생각이 선물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33페이지. 33페이지.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외부 영향에 따른 변동이 적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89페이지. 89페이지. 미술은 시와 만나야 하고 사회와 만나야 하죠. 정교한 숫자로 가득한 수학도 만나야 합니다. 미술은 수많은 자극과 현상과 지식이 그리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서로 만나고 엉키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줄 아래에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상황에서 시집을 읽는 미대 지망생,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미대 지망생, 수학과 과학에 빠져있는 미대 지망생을 만나고 싶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114페이지. 114페이지.
중간 부분 두 번째 단락이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던지는 말라. 124페이지. 124페이지. 그래서 6번째 줄요. 무언가 변화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는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기만 합니다. 218페이지. 218페이지. 228? 218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타이핑을 잘못했어요.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대한민국에서 언제쯤 존경하는 문화, 칭찬하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까요? 가시밭길을 가자는 제안은 바로 자극받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자극을 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람들은 자극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존심은 조금 내려두고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는 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계속 자극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자극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극받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284페이지. 284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where가 어떤 문장과 만나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where에서 과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현재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결승점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신옥 선배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그런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것은 글이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생각이지요. 19페이지.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요. 우리는 UI를 바꾸기보다는 UI에 순응하거나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UI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UI를 적극적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45페이지. 4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제 그림은 딱 도화지 크기만 했죠. 그 도화지 한 장이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도화지 크기의 틀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규제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이 많아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권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54페이지. 네, 맨 마지막 줄. 요즘 우리는 세상이 컨버전스를 향해 가는 것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에게 컨버전스식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고 말입니다. 87페이지. 네, 밑에서 두 번째 줄. 결핍은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아쉽지만 시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줄 내려와서 낱말에도 온도가 있다면 시간은 이별이라는 말과 1등을 다툴 정도로 차갑습니다. 냉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을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05페이지 105페이지. 네, 따옴표 시작한 두 번째 줄. 우리의 행복은 일하는 8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합한 24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행복은 16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지. 밑에서 8번째 줄 올라오면 끝에 최선의라는 시작으로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네. 최선의 선택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한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110페이지 110페이지. 네, 빨간 글씨 행복한 제빵사가 맛있는 빵을 만듭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153페이지 153페이지.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네.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갈게요. 첫 번째 단락. 그래서 선진국은 꼭 경제의 윤택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나 국민의식, 도덕성, 행복 등은 GDP나 GN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선배님, 큐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 약간 크게 해주세요. 몇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요? 7페이지? 안 들려요. 7페이지. 7페이지. 안 들리는데 잘. 더 크게, 더 크게. 핸드폰 볼륨 올려봐봐요. 그거랑 상관 있나? 이거는 들리는 거라서. 이어폰 있으시면 연결하시면 조금 더잘 들려요. 나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아,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작게 들. 이거는 예. 어때요? 그럼 좋아요. 원영 선배님 이거는 됐어요? 어때요? 이제 좀 네, 나아요. 들려요. 큐. 네. 7페이지 밑에 단락. 네. 우리들의 생각을 릴레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도서관에 가면 책은 또 다른 책을 유혹한다고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도 또 다른 생각을 유혹한다고 믿습니다. 8페이지 가운데 부분. 8페이지. 네, 8페이지 가운데 부분.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해볼 문제를 고민하시다가 선물 같은 생각을 떠올리셨다면 제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 선물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여러분의 생각이 샘솟았다면 저에게 글을 보내주십시오. 19페이지 1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친한 친구와 우정을 깊이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와 경험을 확대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UI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면서 우리도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그래프 자체에는 어떤 의도나 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해석하는 수영 선배님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응. 안 들려, 안 들려. 뭐지?
그러면 일단 세팅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원영 선배님. 네. 아, 아이폰, 수정 선배님, 아이폰이면 긴급 메시지가 오고 나면 간혹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들려. 수정 선배님 안 들려요. 자, 원영 선배님 큐. 그게 해야 돼. 수정 선배님 되는지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중간에 말씀하셔도 돼요. 큐. 원영 선배님. 네. 8페이지. 8페이지. 그 뭐지? 따옴표 부분에 생각할 문제는 답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잠시만요. 26페이지 26페이지. 마지막 구절. UI를 삶에 적용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방향이나 습관, 논리 등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끝줄. 검색은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참 매력적인 수단이다. 또 39페이지 39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한 번에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또 44페이지 44페이지. 마지막 줄.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는 어른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48페이지. 7번 지켜야죠.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애써 지키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51페이지 51페이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다른 컨버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62페이지 62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즉 단편적인 지식을 외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연결시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식 사고를 위해 우리는 지식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64페이지. 네 번째 줄. 태도는 잠깐의 학습이나 훈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경험과 시행착오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세요. 컨버전스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그리고 6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줄. 66페이지. 66페이지. 네, 끝줄. 첫 번째 단락 끝줄. 외로우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마저 외롭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끝났나요? 네. 잠깐만요. 깨적할 때 5분 드릴게요. 네. 네. 수정 선배님. 테스트. 네, 이제 잘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98페이지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만약에 제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강조해도 청중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면 저는 그게 제 생각 안에서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해 보이는 옷을 입고 싶었을 뿐이겠지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아까 다른 분이 하셨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중간쯤에 최선의 선택은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한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물론 네가 약사 말고 더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찾아 나서면 되지만 16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난 약사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밑에 단락에 8시간을 놓고 미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시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 120페이지. 120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하지만 나만의 콘텐츠라는 관점으로 나만의 스토리라는 차별화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 어떤 학생도 따라 쓸 수 없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6페이지. 156페이지. 밑에 부분에 아이들이 침이나 삐딱선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가능성의 신호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선생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슴속에 가득 담긴 그런 경험과 생각과 느낌들을 제 자녀에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4페이지. 20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파란색 글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129페이지. 129페이지. 네? 위에서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잡아주지 못한다면 멘토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멘토가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꼭 잡아주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합시다. 이거 몇 페이지죠? 다시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였어요? 209페이지. 아, 200. 네, 죄송해요. 방금 209페이지. 끝났죠? 네, 부족한 거는 깨질 때 또 하면 네. 돼요. 네. 부족했던 이상입니다. 거는 깨질 때 또 더 하세요. 네. 네. 자, 실비 코치님. 실비 코치님 하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의 분석력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컨버전스는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같은 거네요. 최선의 선택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한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중간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교육과 선생님과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생들을 위한 돈으로 이 현실을 바꿔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하지만 학생들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환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현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선물하는 것이
교육과 선생님과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지만 저는 창의력은 attitude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유발이가 처한 경제적 위기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그림 비교하기 놀이를 해볼까요? 157페이지. 157페이지. 그리고요.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는 제일 마지막에 교육을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좀 더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창의력이 가득한 교육이 되어야겠지요. 겨울에도 있을까?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165페이지. 16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고요.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깊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석의 묘미란 깊고 넓고 다양하게 할수록 자꾸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님, 네, 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저랑 같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줄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읽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일단은 알겠어, 좀 이따 할게. 네, 그러면은 저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45페이지에 45페이지에 이제 고래라는 그림을 제가 보고 이제 저희가 약간 노란색 점을 보잖아요, 보통 큰 걸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있냐. 알겠어. 이렇게 할까? 알겠죠? 조금만 기다려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 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47페이지인데요. 47페이지. 네. 레고라는 레고 광고인데 좀 보고 좀 얘는 놀랐어요. 제가 이거 좀 되게 이거는 사줘야겠다. 사줘야 레고 되겠다. 사더라도 그림 보여주고 이게 뭐냐라고 보여주고 싶고, 그냥 언젠간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집에다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좀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처음에는 이게 공부했거든요. 저게 올라온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내고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뭘 쓰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잔망경인가? 그때 한참 뒤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림 참 잘 썼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9페이지에 49페이지. 네, 요거는 제가 좀 내용도 조금 기억이 나요. 그 그림 할 때 저희가 보통 뭐 펜 아니면 뭐 물감, 붓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미술할 때는 뭐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가 좋아야 된다, 뭐 갖춰놓고 해야 된다. 그 생각 좀 했는데 이거 보고는 좀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냥 거리가 그냥 스케치북이고, 그냥 거리도 이거는 진짜 상을 넘어간 거잖아요. 보통 2D잖아요,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이 친구는 무감각적으로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하고 빗을 썼고 빗을 쓰고 물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그 152페이지에 152페이지. 입양에 대한 어떤 포스터였는데, 입양이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저희 나라는 특히 더.
이 사진 보면서 좀 되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애를 키우면은 이제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보통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 저도 받는다는 느낌을 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168페이지. 네. 사진을 이렇게 망원으로 당겨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저희가 보는 시야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거 이제 붓기를 보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여기 있는 게 중요한데 다 있다는 그런 거 보고 좀 되게 이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럴까요?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깨져갈 때 또 해주세요. 네네네. 네. 자, 하연 선배님. 네, 큐. 네, 33페이지. 33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성장하는 것이 곧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서 있는 그 자리가 곧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41페이지. 45페이지. 맨 밑에 단락의 맨 마지막 줄에 어쩌면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도화지 크기의 틀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틀을 머리에 넣고 살아가다 보니 도화지를 까맣게만 칠하고 있는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당연하겠죠. 78페이지. 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숫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며 여러분이 말하려는 스토리에 호기심을 잔뜩 선물합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8시간만을 놓고 미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시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 124페이지. 124페이지. 중간 단락에 중간쯤에 창의력은 지식, 교육, 책, 경험 등을 오랜 시간 동안 먹고 자란 태도라는 나무가 맺은 열매입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밑에 여기서 다섯 번째 줄 내려가면 태도는 지식이나 정보와는 달라서 오랜 시간과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8페이지. 208페이지. 맨 위에 줄에 멘토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41페이지. 241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쯤에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줄에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의 즐겨찾기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보는 저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줄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읽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이제부터 깨적은 내가 읽고 아까 바다 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또는 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난 요거는 이렇게 접목해 볼 거야 하고 액션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로 그 5분씩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람을 5분으로 늘리고 앵두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구글 면접의 17페이지에 보면 면접 대회 그 3개월간 10번 면접 봤다고 했거든요. 구글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희수자학교 교사들은 면접을 할 때 약간 대기업처럼 면접관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면접관 쫘르륵 앉아있고 또 그쪽에 선생님들이 쭈르륵 앉아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게 면접을 보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면접 본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선생님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이제 면접을 매일 보는 사람이고 선생님들도 면접을 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의 심정을 알고 그게 엄청 긴장되는 걸 아니까 막 위로를 해주는 걸 보고 아, 저 자리는 되게 엄청 긴장되는 자리인데 우리는 긴장되는 걸 더 긴장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구나라고 싶어서 올해 저희가 면접을 볼 때는 구글처럼 면접을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단 면접이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력서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어떻게 면접을 볼까? 지금 저한테는 이게 사실은 새롭게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처럼. 이전에는 대기업처럼 봤다면 편안하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면접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63페이지에 보면 MIT 공대에 그 세계적인 인문학자 노암 촘스키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최재봉 선생님 포노사피엔스에 보면 결국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우리를 유튜브나 이런 건 다 구독과 좋아요로 고객이 선택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잘 읽는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알려면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MIT 공대의 인문학자 노암 촘스키 선생님을 모셔왔고 또 제가 그 레고 잠수함 볼 때도 그 결핍이 상상력이 원천이 될 수 있고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 그리고 아까 혜진 선배님 읽었던 부분에서 미술이 그냥 미술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와 만나야 되고 사회와 만나야 되고 정교한 숫자와도 만나야 된다. 게다가 또 인텔 있잖아요. 인텔에서 인류학자를 고용했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9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그 이화여대 생명과학부의 최재천 선생님이 통섭이란 말씀을 계속 쓰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인문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하게 하고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특히 유아기 때는 더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인문학을 충분히 접해주게 하는 게 오히려 이 포노사피엔스들이 살아가야 되는 더 그러니까 강한 것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행복한 제빵사 문을 닫고 16시간 저도 이거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하거든요. 퇴근 시간을 저희는 저한테 보고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퇴근 시간 되면 알아서 다들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뭔가를 업무를 자꾸 주고 잡아놓을수록 교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그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6시 이후에는 학부모 전화도 받지 말으라고 하거든요. 그거 신경 쓰고 있으면 편안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8시간 근무하고 난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삶이 행복한가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 다시 아이들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들을 최대한 덜 주려고 하지만 책은 읽으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252페이지에 그 사진 하나 있거든요. 252페이지에 보면 목 매달린 아이들의 사진과 그 줄에서 마음껏 노는 아이들의 사진. 그걸 보면서 우리 저희 막내가 엄청 눈치가 없거든요. 9살인데 우리 첫째가 23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번씩 이제 데이트할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오목도 뜨고 놀다가 약간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방이 2층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근데 막내가 어떤 줄 아세요? 형아 나랑 같이 놀자 이러면 또 같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뜯어벌려요. 소리야 엄마랑 놀자. 근데 그 모습이 가장 아이답더라고요. 우리가 형아 너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어른들의 생각이고, 같이 놀던 형아가 갑자기 2층에 뭔가 하러 재밌는 거 하러 올라가나 보다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지금 유아기 때 이 아이들이 너무 근사하게 어른들의 입맛에 맞춰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줄에 매달린 아이들처럼 유아기에 온전히 이 시절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선배님, 깨적 큐. 네, 저는 48페이지에 48페이지. 네, 아이들의 틀을 깨는 것, 그 기존에 있는 틀을 깨는 게 아이들 본능이다라는 내용을.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본능이요? 목소리 더 높이라고. 본능은 제가 높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이크가 머리카락에 부딪혀서 그럴까? 아니, 혜진 선배님 목소리 크게 하라고. 네. 이거 들린다. 완전 잘 들린다. 네, 알겠습니다. 네, 48페이지에 아이들의 그 틀을 깨는 거는 그게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본능을 저는 많이 규제를 시켰죠. 아이들이 막 물어보면 되게 열심히 되게 성실히 많이 해주고,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다, 이게 맞는 거다라는 이 생각을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건 아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260페이지에 있는 테스트에 내가 메모를 해서 쓰는 건데, 이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멈추긴 하는데,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 정보 또한 이것도 그냥 나의 기준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간 바꿔서 아이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써줬어요. 메모지에. 그래서 이거 한번 검색해볼래?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될 거야? 라고 이거는 조금 바꿔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버전스식 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몰랐던 건데, 그냥 이전에는 뭔가 성능이 융합되고, 뭐야, 그러면 또다시 답은 이과야? 공부리로 가야 되는 거야?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론은 64페이지에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 아이들이 태도를 제대로 갖춰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결론은 나부터 잘하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는 그 카톡방에 미리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고등학생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이 본문이 나왔구나, 이렇게 연결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솔직히 그 친구는 수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앞두고 되게 부랴부랴 수업한 친구라서 되게 공부가 이 내용만 계속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너의 목표는 뭔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뭔지. 1학년 친구인데 평소에 말 잘 안 하다가 그거 물어보니까 되게 말을 잘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이고, 내가 너무 시험에만 눈이 멀어서 이 아이를 밀어붙였구나, 이 생각도 들면서 아이도 조금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어제 수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평소보다는 리액션이 괜찮았고, 선생님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의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옥 선배님. 네. 저는요, 일단 당신은 홀딱 벗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챕터를 보면서 지난날에 제가 그 외부에서 강의를 한 적이 딱 3번이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교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외부 강의랑 회사 사내 강의가 너무 달랐었는데, 지금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사실 그때 강의할 때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의 겉모습, 그냥 겉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만 그 학생들한테 보여줬다는 생각이 문연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있어서 당신은 정말 홀딱 벗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직은요라고 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나에게 외부 강의가 들어온다면 나는 사실 나의 진심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할 수 없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들면서 내가 정말 좋은 강사가 나중에 된다면 이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앵두도 면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꼬리 질문을 계속하는 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1페이지를 보시면 네, 181페이지에 보면 사실 그 면접을 볼 때 모든 분들이 다 면접을 보셨겠지만 그 면접 기존에 출제됐던 질문들을 항상 우리가 보고 답하는 식으로 항상 면접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때 항상 준비됐던 질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답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외항사였기 때문에 사실 1, 2차는 한국인 면접관이 봤었어요. 그리고 3차부터 저도 사실은 7차까지 면접을 봤었는데 1, 2차는 한국인들이 면접을 봐요. 한국인들이 영어로 질문을 하는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5명, 6명을 일렬로 딱 세워놓고 영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운 질문이 나왔으면 쉽게 통과가 됐겠죠. 그런데 3차부터는 외국인 현지 면접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면접을 했었는데 너무 우리나라 면접하고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접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와 그 외국 사람들의 면접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했고 오히려 저는 외국인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을 진행할 때 더 편하게 약간 학교에서 그 영어 회화하듯이 그렇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들과 면접을 봤을 때 저의 진솔한 얘기들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최종 면접이었는데 최종 면접은 그 면접 질문하는 사람 1명과 또 옆에서 받아쓰는 한 사람 이제 2사람이 저랑 같이 3명이서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 그분들은 저를 정말로 편하게 대해주시고 영어 선생님처럼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긴장시키지 않으려고 유머도 보여주시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 질문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접을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하는데 다시 이제 에어부산에 와서 한국인 면접관들 통해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제 한국인 면접관들은 보통 사장님, 이사진들, 본부장님들 어려운 분들이 쫙 앉아 있어서 한 사람씩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질문 또한 정말 나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접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상시 질문을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알고 또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아이들한테 꼬리 질문하기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8시간과 16시간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한편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아직 한 번도 일반 업무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비행을 하고 비행이 끝나면 이제 퇴근이었기 때문에 퇴근과 동시에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시간 비행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16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제 취미 생활을 하고 독서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비행은 좀 스트레스 받고 손님들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겠지만 이제 비행 끝나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너를 위한 시간을 좀 보내라라고 얘기 늘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행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집으로
들고 가서 먹는 걸로 푼다든지 잔다든지 그냥 아무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꼰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정 선배님. 음소거 해주세요, 수정 선배님. 아까 오디오 때문에 제가 음소거를 해놨었거든요. 오케이. 이제 들려요. 저요? 네. 여기 보면은 19페이지에 네. 친한 친구와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확대해 가는 것도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간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람마다의 성향에 따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30년 된 친구가 한 명이 있고 또 뭐 옆집 영희 아줌마도 있고 뭐 철수 엄마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맺는 관계의 여러 사회 관계랑 나와 30년 된 친구와의 관계는 이 풍성함의 깊이는 30년 된 친구가 더 저는 한 명이지만 더 깊고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그게 여러 풍성한 관계에서만 이게 관계가 풍성해야만 우리 삶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 좀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2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삶에 적용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방향이나 습관, 논리 등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본격적이라는 걸 할 때마다 같은 책을 읽는데 다 사람들마다 적용하고 깨닫는 게 다 틀리잖아요. 앵두는 면접에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신호 선배님도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이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고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거기에 이제 적용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를 이제 아이가 내년에 3학년이 되면 영어를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영어 책도 이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내년에 3학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교육을 따로 안 시키니까 그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그래 아이를 시키지 말고 나부터 먼저 공부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비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에서 많은 좀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번에 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도 저기 신영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16시간과 8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휴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뭐 이제 저는 아이들 키우고 힘들다, 뭐 사교육을 안 시키니까 뭐 학원을 보내면 좀 더 내가 편하지 않을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 시간 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저는 아이들과 다른 부분을 행복감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나를 계속 배제시켜 놓고 아이들만을 온전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찾는 행복이 별로 살면서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자야 책을 볼 수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휴식을 하니까 이게 계속 올빼미 생활이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 삶에서 이제 좀 더 즐거운 걸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커피를 늘 마시고 좋아해서 휴직 기간을 이용해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어요. 얼마 전에 땄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큰 꿈을 위해서 지금 1급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1급 과정도 따고 이게 또 보니까 뭐 로스팅도 있고 아트도 있고 또 그들만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커피의 세계가. 그래서 휴직 기간에 그런 관련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배우면서 또 따니까 그 시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는 근데 일주일에 정말 작은 시간이고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피아노를 잠깐 쳤는데 지금 지율이가 피아노 학원을 하루에 딱 하루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른들 배우는 피아노 학원을 문의를 하니까 지율이 다니는 학원에서 하신다 하셔가지고 저도 다음 달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좀 진심의 안정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차피 피드백으로 아이들한테 갈 거니까 16시간을 자는 시간 제외하고 16시간을 좀 더 온전히 나와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더 많이 저한테 투자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헤드셋을 썼어요. 자, 원영 선배님 큐. 네. 저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지금 선배님들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저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그동안 지금 뭐 이렇게 앵두 통해서 시간 관리 이렇게 바인더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81페이지에 이 김태원 작가님이 축구를 진짜 광자를 붙여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셨던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되게 음악을 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좀 많이 배제하고 살았어요. 육아에 그냥 육아가 그냥 무조건 1번이고 육아 끝나면 그냥 이렇게 나를 개발하는 시간이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게 진짜 책이 주는 의미가 진짜 큰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저도 방금 수정 선배님처럼 다음 달부터 저도 좀 피아노에 대한 그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왜 그만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 피아노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를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더 생각한 것만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어갈 수 있게끔 적용해 보려고 저도 다음 달부터 피아노 학원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진짜 시간이란 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그 말에서도 사실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책을 읽으면서 신옥 선배님하고 약간 이제 카톡을 하면서 또 느꼈는데 이게 사람마다 시간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뭐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웹툰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또 행복함도 느끼고, 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또 춤을 추거나 뭐 노래를 진짜 부르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로 요즘에는 진짜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있든 없든 춤과 노래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제가 행복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그나마 그래서 육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시간 관리하는 게. 근데 그거를 더 활용해서 저만의 시간, 그러니까 8시간 이외에 16시간이 아이와의 행복,
저만의 저 여원형만의 행복을 끌어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비 코치님. 저예요? 저는 잠시만요. 33페이지에 33페이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되게 안정 이 단어에 되게 모든 걸 했는데 저는 여기서 저는 원래 안정이라는 저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항상 시도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런 것은 저한테 눈에 보이지 않았고 저는 데이터의 홍수라는 이것과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저는 이해력이 너무 부족했었던 아이라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아이라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거든요. 나는 항상 뒤처진 아이, 나는 항상 뒤에 있는 아이.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이런 정보들 때문에 더 솔직히 혼란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나에 대해서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까를 맨날 항상 생각하는데 과연 나는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그러면 도대체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해서 저는 인터넷보다는 책이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읽고 그렇게 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를 통해서 솔직히 책보다는 아무래도 미디어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서 뭐 그런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인문학을 읽으라고 하는 도대체 인문학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도대체 인문학과 내 삶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야? 아까 앵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적으로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머릿속에 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애들이 인문학 책을 들고 프로세스 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새 조금 느낌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데 분해 인문학 책을 또 보면서 경제학 책에서 왜 자꾸 인문학을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파고 파다가 보니까 제 결론은 인문학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라.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인문학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 데이터를 나만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어라. 잘 푸는 사람은 점수를 맞는 건데 그 보는 초점, 그 미래를 보는 눈 이게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못 풀었고 저의 진로도 잘 선택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는 그러면 미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새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하다가 이 수업까지도 이 부모 교육까지도 참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앵두 선생님이 인문학적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유아 때는 유아들은 몸으로 체득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넣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처럼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결대로 놀 수 있도록 노는 시간과 장소와 그 눈빛과 마음의 준비를 다 해주는 게 사실 유아교육의 사실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몸이 다 만들어지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못 만드는 에너지가 사고를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가 이제 3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도 한국에서 3학년 이후에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는. 그래서 3학년 이후에는 주로
책을 독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독서할 때 고전 쪽으로 많이 접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서적은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연령별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하브루타로 또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책 읽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부모가 푸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게 신옥 선배님 보여주신 책 저 책이에요. 그러면 네. 앵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기 전에는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와 책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는 뭔가를 적용해야 된다. 지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학문이 아니고 그냥 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그냥 네네. 느끼게 하고 오감을 만족하게 하고 이게 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저는 인문학을 자꾸 인문학을 하니까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인문학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계속 아이가 어제는 그래서 그 책에서 보고 엄마 왜 핏줄이 근데 파란색이야? 내 피는 빨간색인데 민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지식을 자꾸 전달하려고 지식을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를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고 차라리 아이가 더 만지고 발도르프적이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네, 아까는 어떤 생각이 아니면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 인문학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봤을 때 대부분 어제 그 바다님도 말씀하셨지만 단편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독서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상도 내가 사고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마찬가지로 사고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독서만 내가 읽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고 내가 사고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가 힘을 가지게 하는 사람의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독서 중에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독서가 아닌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 고전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움을 받았던 예를 들면 어린 왕자 책은 학생들이 읽어도 감동적이고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또 통찰력이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전들을 아이들과 함께 접하게 해주고 사실 유아기 때는 그 시기에는 아이가 지식적으로 늦는 이 두뇌는 지식적으로 늦는다고 발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하면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식적인 걸 넣으면 사실 뇌는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 아이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사실 뇌가 우리가 뭔가를 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팽창해져요. 쫙쫙 그 뉴런들 가지를 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 결을 찾아가는 거야. 저는 사실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원영 선배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음악을 좋아하대. 너 음악 들어야 돼 하고 막 강요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음악을 사랑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결이 어떤 건지를 보려면 있는 그대로 두면 아이들은 자기 그걸 펼쳐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 잔소리 그만하고. 저 그 실비 코치님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저도 이걸 추천받아서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냥 부모 인문학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지식을 익혀 지혜로운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저자가 쓰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이거를 화면 공유가 되죠?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화면 공유지? 자, 한번 해보실래요?
화면 공유 여기 밑에 그 저기 밑에 바에 보면 화면 공유 탭이 있을 네. 텐데 그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공유 되나요? 그냥 말로 해야 되겠어. 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아, 민찬이랑 저희 첫째랑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지? 오케이. 이게 보이시나요? 아, 네네. 네. 불법 주정차 여기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제가 민찬이가 이 자동차가 나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자꾸 구겨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실용적인 걸까? 불법 주차를 해놓은 사람한테 저기 가기 귀찮아서 주차장에 주차하기 귀찮아서 여기에 대놓은 사람한테 이거를 찍으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썼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학문이 실용제 생활에 아이 생활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 책을 읽고 있던 상황에서 민찬아 걸어가면서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혼자 막 열이 와가지고 이거 만든다고 나무 잘라서 환경은 나빠졌지. 이거 프린트하는데 인건비 썼지. 세금 엄마 세금 다 날라갔을 거야.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지 효과적일까? 제가 전 솔직히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 시청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거를 대안. 저는 정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전단지 하나도 요새는 아이와 야, 이거 이렇게 전달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자꾸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전단지 가지고 다르게 노는 건 없을까? 아이는 무조건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더 뭘 다르게 다르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마침표를 찍은 상황에서 그래서 또다시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교육은 그런 걸 전달하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밤새도록 읽었거든요. 이 책을.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도 나왔고 어제 제가 그림으로 학교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나? 우리 교실은 어떤가? 여기서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학교가 디즈니랜드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을까요? 이거였어요. 아이들을 잡아도 디즈니랜드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학교는 왜 그렇게 될 수 없을까? 학교는 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왜 교육은 이렇게 돼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혼자 또 제가 또 너무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요새 엄청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여기 교육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화려하고 이런 게 꼭 좋은 거는 아니 저도 발도르프 너무 좋아하고 나무를 만지고 저 맨날 이렇게 산책을 가고 뭐 농작물을 키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근데 우리 이런 것도 틀이 아닐까? 학교 교실 정형화된 사각형 정형화된 교실 앞에 1학년 1반 2반 3반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틀이 아닐까? 자, 우리 집의 문고리는 왜 동그랗게 더럽게만 돼야 되지? 왜 우리 집 대문은 이렇게 생겼지? 모든 것에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수도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자연을 유지하면서도 왜 문고리는 타이어 모양이 아닐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전이 되네요. 자, 바다님 큐. 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5분 동안 하시고 싶은 수다를 떠시면 돼요. 네, 그 책을 좀 많이 좋아해요. 좋아해서 책으로 좀 많이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좀 책을 좀 찾아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공상도 많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오프라인 모임이나 그 모임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남자들 모임. 왜냐면 남자들 모임 가면 뭐 선배가 하늘이라면 하늘이고 땅이면 땅이고 맨날 술 먹고 나만 믿어 가 막 이거 약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토목과를 나왔는데 좀 심해요. 그런 관계 질서가.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계속 군대 연장선인 거죠. 다 모든 것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면 좀 뭐 개기는 게 되고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위아래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세계들이 좀 그래요. 한 살만 많아도 그냥 무조건 형이고 이렇게 처음에 너 몇 살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 짓는 그런 게 좀 싫어서 제가 이제 좀 그런데 좀 잘 안 나가고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애들 만나면서 애들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좀 동화돼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그 피터팬이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왜 피터팬이냐면은 그 생각은 죽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는 유지하고 싶어서 그 피터팬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웃더라고요. 많이 웃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밖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건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막 책을 보고 많이 이렇게 펼쳤다 생각했는데 지금 모임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갇힌 것 같아요. 갇힌 것 같고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다른 어떤 그런 탈출구 같은 생각이 들고 좀 많은 좀 적용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삶들이 저는 이제 제 삶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좀 아 이게 제가 했던 게 넓힌 게 아니고 좁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선생님께서 책도 자꾸 가다 보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갇힐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은 더 생각 깊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거의 종교처럼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뭐 나가야 된다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모임을 나가려고 노력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을 좀 더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엄마들하고 모임을 하세요. 엄마들. 성향이 맞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까 봐 부담스러움이 좀 있어요. 우리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걸 좀 해야 되고 제가 근데 하는 일이 낮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좀 한정된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기 진짜 힘들고요. 남자는 거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랑 맨날 같이 있고 하니까 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게 이제 아들로서 좀 많이 살아왔거든요. 아들로 남자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요즘은 좀 이제 반대쪽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뭐 밥도 하고 이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살짝은 저는 이제 아이 쪽에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니까 조금 되는 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 보고 아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좀 자질구레한 거 내가 할게. 나는 그래도 왜냐면은 좀 배우는 느낌 들더라고. 이게 새로운 거죠. 저는 그 사람들 계속 했던 거고 그 받고 그래도 저는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뭐 나름 성취가 좀 있더라고. 왜냐면 보통 성취가 없잖아요. 청소 이런 게 해도 또 더럽고 또 더럽고 성취가 없는데 저는 좀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강하게 하고 있어요. 딴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와서 좀 많이 보고 좀 듣고 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화연 선배님. 네, 저는 사실은 이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라는 책을 이 모임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이런 종류의 책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봤던 책이 이제 신앙서적 아니면 이제 육아서적 아니면 두 개가 접목된 서적. 저도 이제 골라서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딱 사서 보는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내용의 책을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그리고 뭐 자기 개발 서적이나 이런 책을 일부러 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또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또 배우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래 까만색 고래 그림을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틀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내 틀에 뭐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내 틀에 맞지 않으면 이제 좀 이렇게 지적질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지금 큰애를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셨을 때 그 아이 고유의 빛깔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내 틀에 갖춰 놓는 게 아닐까 아이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가만히 두면서 저 아이 고유의 빛깔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되게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차분하게 잘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화면을 공유할게요. 어떻게 나와요? 지금 잠깐만요. 제 화면이 나오나요? 조그맣게 네. 나오나? 네. 어떻게 하면 나오나요? 됐나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화면 나와요? 보이나요? 네, 저는 아직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오는데. 저는 나오는데. 네, 저도 나옵니다. 기다리면 나오겠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앞부분에 보면 김태현 선생님 강의하실 때 3가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프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유튜브나 아니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 찾고 그래프를 찾는 것들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숙제를 보면 이제 제가 최근에 찾은 그래프들이에요.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글에 가서 관련된 분야를 검색하고 싶으면 구글에 가면 이제 이미지 찾기에 보면 그래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근데 글로벌 리스크 높고 가장 높은 게 지금 그 환경에 대한 액션을 글로벌하게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그래프 다 보이시죠? 네. 네, 환경 부분이 낮았다가요 점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환경을 좀 더 저 위험한 수준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기후 행동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들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그 생명의 종류도 점점 더 단축되어 가고 있거든요. 종의 그러니까 뭐죠? 다양한 종류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계속 환경 부분이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어떤 액션들을 같이 동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걸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그래프를 저는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미션 할 거냐면 각자 8명이잖아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하루에 2명씩 내가 검색한 그래프를 올리고 나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올려진 그 그래프와 또는 새롭게 올려진 그 기술들이나 이런 거를 보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어.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부분에 그 멘트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명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뭐 빠르면 월금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지만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올린다고 생각하면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제가 지금 최근에 찾은 그래프는 제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미션이 갭에 가서 그 바지를 사오라는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빨간색 그래프는 여성이에요. 여성은 3시간 26분이 걸렸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 $876가 들은 거예요. 남성 현장 입구에 딱 가가지고 갭 어디 있는지 지도 딱 확인하고 딱 갭에 들어가서 바지 $33 주고 사가지고 나오고 미션 클리어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패턴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랑과 또는 우리 아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이거 보이세요? 네. 네, 이거는 그 세계적으로 그 가치,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관련된 그 그래프인데요. 한국이 지금 여기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보이시죠? 네. 네, 이게 한국은 점점 더 조금 더 그 서바이벌 밸류 쪽으로 가고요. 가치 밸류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분석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국이 2019년에 그때 10년 전에는 어느 포지션이었고 11년, 12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한국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되는 게 한국은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많은 부분 저쪽 타이완이나 홍콩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치밸류 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을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또 하게 되는지를 서로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게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가치 지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제가 데이터나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한 개씩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오늘 숙제가 만약에 실비 코치님하고 앵두라면 앵두가 그 찾은 데이터, 그래프 또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올리고 그 다음에 실비 코치님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김태원 씨가 뭘 했냐면 김태원 씨는 사실은 사회학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생각을 조금 더 넓히는데 단어를 검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를
저는 지금 이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는 그 사전이라서 보리 출판사에 요 사전이거든요. 보리 출판사에서 나눈 국어 사전 아이랑 같이 보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머리를 써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생각이 뭐야? 생각은 말이야 하고 우리가 말해줄 때에 사전에서 말하는 것은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제안해 보아요. 영영사전. 영영사전에서 생각을 검색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검색한 게 저는 이제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일본의 앱이거든요. 일본의 이 앱은 키치하이크라는 앱은 뭘 하냐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요런 요리를 할 겁니다 하면 그 요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이 공유 주방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 요리를 선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또 식당처럼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공하고자 하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요리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저 가을새만두 드렸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요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숙제. 어렵지 않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때요?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한테 항상 지금 이제 긍정훈육을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교사들의 사고도 갇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애착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기승전 애착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긍정훈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기승전 긍정훈육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들한테 아이들을 대할 때에 한 가지 칼자루만 가지고 한 가지 수술법만 가지고 있으면 의사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해결을 그걸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 하브루타, 그다음에 긍정훈육, PBS 다양한 방법에 그다음에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한 칼자루를 딱 쥐고 있다가 이럴 때에 하면서 쫙 여러 가지 칼자루를 가지고 잘 요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역량이 올라가면 삶을 사는 데에 덜 불안해요. 세상이 되게 빨리 바뀌는데 내가 역량이 없으면 점점 불안을 느끼거든요. 지금 제가 60대 원장님들을 컨설팅 하는데 원장님들이 항상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가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데 거기에 맞춰서 타이탄의 도구에 나오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나가면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제공하니까 도태되지 않고 안정적인 곡선을 이제 성장 곡선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나나잘에서 내 역량을 키우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덜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이를 바라볼 때 덜 불안해요. 근데 내가 어떤 미래 비전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대. 맘카페에서 이게 맞대. 어디 뭐 데이터에서 이게 좋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급하고 불안하고 실행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부모님께서 독서로 충분히 다지고 그리고 내가 다양한 어떤 칼자루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보면 훨씬 더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라 말아라 핸드폰 언제 사주냐 이런 거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일 훈련하면서 나가 보면 구글은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김태원 씨도 그래프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술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보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미디어를 접할 때 이거 하지마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네가 생각할 땐 이게 어때? 실비 코치님처럼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더 나아가는 방향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국어사전이나 영영사전에서 말하는 어떤 애들한테 엄마 개념이라는 말이 뭐야? 그럼 우리도 개념은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단어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내가 오늘 찾은 단어 이건데요. 이게 사전적 의미가 이거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우리의 그런 어휘력을 늘리면서 뭐예요? 아이들 영영사전은 제가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거 3권씩 있거든요. 중고로 사면 1,000원, 2,000원, 비싸면 5,000원인데 저는 저희 아이가 세스미 스트리트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했는데, 그리고 단어 추상적인 개념도 되게 간략하게 그렇게 그래서 수업할 때도 저는 엄마들도 이걸로 보거든요. 좀 간략하게. 그래서 저는 영영사전 요거 추천해요. 그러니까는 하게 될 때 어른도 요거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실비 코치님이 중고로 여러 권 사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면 안 될까? 저희 집에 3권 샀는데 아마 이제 제가 다 사서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네, 적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된 거라 엄청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파트너를 정할게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는 순서의 이름 순서대로, 지금 참가자 이름 순서대로 부를게요. 체리하고 권혜진 선배님 첫째 날, 실비 코치님하고 원영 선배님 둘째 날, 신옥 선배님하고 바다 선배님 셋째 날, 수정 선배님하고 하연 선배님 넷째 날. 어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셋째 날. 네, 셋째 날. 네. 그럼 순서를 여기 채팅방 우리 저기 톡에다가 혜진 선배님 좀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주세요. 근데 이거 첫째 날이 시작하는 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내일. 내일? 크리스마스예요? 아이들과 함께? 빨간 날은 빼야 돼. 산타클로스를 검색해야겠다. 알겠어요. 그 순서 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 순서이신 분들이 연달아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붙이고 있시고 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우리 해야 될 미션은 마지막 화면은 캡처해가지고 올릴게, 우리 숙제는. 그래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한번 함께 키워봅시다. 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실비 코치님부터. 저는 지금 이거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게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이거를 보내줘서 저희 아이한테 만들어줬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를 영상으로, 카드가 영상이에요. 카드가 영상. 네. 영상 카드를 산타가 불러줘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네,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좀 새로워요. 이게 한국 버전으로 나오면 좋겠다. 왜 한국 버전이 없지? 이러면서 아마 실비 코치님 숙제 하나 한 걸로 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제가 못 만들어서 이렇게 hello, Sebastian. I'm happy to see you. I was just... 애기 이름을 해줘요? 네, 이름 넣고 언제 언더텐 이런 거예요. 이름이 나와서 사진도 들어가거든요. 괜찮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럼 실비 코치님 숙제 일단 먼저 한 걸로. 혜진 선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영양이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처음에 앵두랑 독서 모임 시작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 바다님 보면서 그런 느낌. 바다님 보면서. 아시죠? 그 느낌? 그게 되게 많이 알았고 화연 선배님 보면서 또 아이들 이렇게 고민하는 거 역시 엄마도 되게 똑같구나 이 생각도 해봤고 생각의 틀이 넓어지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또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영 선배님. 네. 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선배님들 얘기 듣고, 네. 여기 어디가 제가 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1차선이 아니고 여러 차선으로 나눠진 삶이잖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느리고, 진짜 많이 느리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한데 오늘 되게 많이 좋은 시간이어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바다 선배님. 네, 저 그냥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린 것처럼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네. 받아주십시오. 네, 신옥 선배님. 네, 저도 희수에서 독서 모임을 아주 많이 해왔지만 점점 갈수록 특히나 나나자를 통해서 저의 독서의 역량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를 오늘 모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앵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연 선배님. 네, 저도 되게 만나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는데 여기 이렇게 모임에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서 긴장도 되고 부담도 아주 많이 되지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정 선배님. 이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를 읽고 바다 선배님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모두 생각을 선물하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숙제에 대한 압박감이 벌써부터 오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하루 쉬고 토요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앵두에게 넌지시 제안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톡에서 만나요. 네. 잠깐. 우리 여기 제가 그 화면을 캡처할 건데요.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 책을 딱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잠깐만요. 화면 캡처가 안 나오네. 이제 나왔거든요. 자, 화면이 안 커지는데. 됐어요. 제가 이거 캡처해서 하나 둘 셋 해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처음이라 화면 캡처가 처음이라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찰칵. 네, 요거 나중에 김태원 씨한테 한번 보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